자, 이번 강좌는 수열의 균합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풀어보니까 수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균합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균합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한자를 뒤져봤더니 한자가 이렇게 쓰여져요. 돌아올 귀자에다가 알릴 납자.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실들이 하나하나 있는데 삥 돌아가지고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영어 사전에 뒤져보면은 인덕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인덕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집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음식을 가열할 때 쓰는 전자식 가열 도구, 인덕션이죠. 같은 의미예요. 한 곳으로 집중되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파악을 해보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로부터 어떤 공통 분모를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공통 분모로부터 우리는 보편적인 사실을 추론한다. 이것이 바로 인덕션, 균합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가장 간단한 균합법은 뭐가 있느냐면 3단 논법이라고 있어요. 3단 논법을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서 우리 속담에도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를 할 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를 보다가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저것을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수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잡아봅시다. 자, 수열을 하나를 1, 3, 9, 27 하는 수열을 하나 줄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수열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등차 수열, 조화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등등 여러 가지 수열들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저거 보면은 어떤 수열이구나 금방 느낌이 오지요. 등비 수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균합적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 편의상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3이 곱해진 거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3이 곱해진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연속된 두 항 사이의 관계인데, 자, n 플러스 1번째 항, 첨자 유심히 보면서 이쪽이 크네요. n번째 항 사이에 이런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수열에 대한 균합적 정의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거를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점차적으로 변화해서 나타나는 결과의 식, 또 우리가 풀어서 쓴다면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열을 균합적으로 정의했을 때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얘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일까 한번 보세요. n의 값이 1이 들어가면 a2는 3a1 이식 만들어지네요. a3는 3a2 얘 만들어져요. 그런데 초항을 모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균합적으로 수열을 정의할 때, 즉 점화식을 얘기할 때에는 반드시 초항에 대한 또는 초항에 버금가는 조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균합적으로 정의가 되어졌다, 점화식이 완비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연속된 두 항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자, 또 다른 수열 하나 더 드릴게요. 1, 2, 3, 5, 8 하고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자, 얘는 지금 보면 뭐 우리가 수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연속된 두 항의 차도 그렇고 역수도 그렇고 또 비율을 따져봐도 그렇고 어떤 규칙이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봤더니 얘는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보탰더니 그 다음 항, 세 번째 항이 만들어져요.
여기서도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붙으니까 얘 만들어지네. 얘하고 얘하고 붙으니까 얘가 만들어지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는 두 개 항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연속된 세 개 항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n 플러스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n 플러스 두 번째 항은 n 번째 항에다가 n 플러스 1번째 항을 합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서도 얘기했지만은 초항 내지는 초항에 버금가는 조건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초항 하나 A1, 1 이렇게 딱 썼습니다. 써놓고서 보니까 이거 A1만 알아가지고서는 세 번째 항을 모르겠네. 그쵸? 1, 2, 3 하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항까지 언급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수열의 점화식은 바로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 이 수열을 균합적으로 정의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주의하면 되는 겁니다. 연속된 두 항 사이의 관계가 나올 때에는 초항 내지는 초항에 버금가는 조건 하나 반드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고, 연속된 세 항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두 개의 조건이 반드시 붙어줘야만 전체 수열에 대한 구조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수열, 쉽지 않은 수열이에요. 이 수열. 이제 앞으로 조만간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건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얘를.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수열이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선생님이 소개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열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점화식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현장에서는 만만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런 구조식들을 한번 유도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교실에 N명이 있어요. 이들이 한 번씩 악수를 합니다. 한 번씩 모두 악수합니다. 그때 이 악수한 횟수를 우리 AN이라고 정의합시다. 악수한 횟수입니다. 그랬을 때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될까? 이른바 균합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봐라 하는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문제 뜻이 이해가 됐어요? 일단은 문제 뜻이 이해가 돼야 무슨 말을 하든지 하죠. 그러니까 교실에 한 명이 있다, 악수한 횟수 A1, 두 명이 있다, 악수한 횟수 A2.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교실에 n명이 있을 때와 n 플러스 1명이 있을 때 악수한 횟수에 대한 변화 추이도를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뭔 또 얼마나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첫 번째 방법을 얘기하나. 서로 다른 방법이 아니고 똑같은 방법인데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차이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교실에 한 명이 있다. 악수한 횟수 0이죠? 혼자서 무슨 악수를 합니까? 이걸 악수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거는 아니죠. 자, 교실에 두 명이 있어요. 악수한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이 되어지겠죠? 두 명이서 각자 손 한 번씩 잡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명이 있어요. 악수한 횟수는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몇 번? 세 번이 되는 거죠. 세 번. 그쵸? 교실에 또 네 명이 들어갔어요. 자, 네 명. 아직까지는 어떤 수에 대한 구조가 눈에 잘 안 보여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얘하고 관계를 살펴봐도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네 명이 있을 때 악수한 횟수를 한번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6번 이렇게 나와요. 자, 대충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숫자들에 대한 구조를 한번 좀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한 명이 늘었네요. 하나.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2개가 늘었네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3개가 늘었네요.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하나, 둘, 셋으로 늘어나니까 우리는 식을 일반화 시켜가지고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n 플러스 1명이 악수한 횟수는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그러니까 A1에다가 2를 보태면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여기다가 얘가 붙어주게 되면 또 요게 나와요. 여기다가 요거를 보태니까 요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1에다가 요거 보탰고, 이해가 됐고, 그러니까 각자의 첨자에 해당되어지는 숫자들이 차근차근 보태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N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A1은 0이라는 사실을 하나 또 묶어주고, 이래서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우, 조금 어렵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문제 풀고 다 알았다가 안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방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막바로 그냥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교실에 현재 n명이 있어요. 교실에 현재 n명이 있습니다. 그 이들이 악수한 횟수는 AN번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한 명이 더 추가된 n 플러스 1명일 때는 악수한 횟수가 어떻게 될까? 앞서서 악수한 횟수, n명이 있을 때 악수한 횟수에다가 교실에 한 명이 더 들어왔다. 그러면 n 플러스 1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추가된 그 한 명이 한 악수 횟수는 몇 번? n번이 되는 거죠. 기존에 n명이 있었으니까 한 명이 추가가 되면 그 사람이 악수한 횟수만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 n번 추가가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당연히 혼자 있을 때 악수한 횟수 초기항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형태에 대한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게 되면 n번째 상황과 n 플러스 1번째 상황에 주목을 할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균합적으로 정의를 하면서 점화식에 대한 얘기를 꾸려나갈 거예요. 됐습니까? 자, 문제 하나 풀고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그렇죠. 자, 예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과 연관해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성냥개비를 가지고서 계단처럼 쌓아 나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쌓을 거냐면은, 자, 성냥개비 4개를 가지고서 1단계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성냥개비를 가지고서 그 다음 이렇게 쌓아 나갈 거예요. 이 위에다가. 자, 요게 지금 2단계에서 한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3단계.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쌓아 나갈 겁니다. 자,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쭉 쌓아 나갈 겁니다. 그랬을 때 n단계에서 사용되어진, 자, n단계에서 사용된 성량의 수를 우리 AN이라고 합시다. n단계에서 사용된 성량의 개수. 그랬을 때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 자, 또 균합적으로 추론을 하랍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보니까 구조적으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보면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2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3개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추가되는 형태가 조금 다르네요. 무슨 소리냐면 최초에 2단계에서 추가가 된 거는 요렇게 성량 사각형이 추가가 됐고, 여기서는 요렇게 추가된 것 같고, 얘는 구조가 조금 다르죠. 그쵸? 여기는 3면이 추가가 된 거고, 여기는 2면만 추가가 된 거네요. 그 구조를 정확하게 봐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막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랬어요. n단계에서 사용되어진 성량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n단계에서 작업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시다. 여기 지금 n단계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계단 형식으로 봐가지고서 번호를 붙인다면 1, 2, 3, n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용된 게 성량의 개수가 AN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요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요. 요렇게. 그럼 우리가 번호를 붙이면 1, 2, 3,
여기가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n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 플러스 1단계에서 사용되어진 성량의 개수는 a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얘하고 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기까지 n단계까지 쌓아 올리면서 만들어진 총 성량의 개수에다가 플러스 몇 개가 추가가 되어지는 것만 확인을 해주면 돼요. 새롭게 추가가 된 것들 중에 구조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어요. 지금 두 종류가 다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거 구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끼어 있는 요것들이 구조가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추가된 성량의 개수가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빨간색으로 쓸까요? 빨간색이니까 3개씩 2개의 계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추가된 것들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2개씩 지금 추가가 됐어요. 그죠? 플러스 2개씩 추가가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몇 계단이냐 따져보면 n2부터 n까지니까 n-1개죠. 2개씩 n-1개가 추가가 된 거다. 요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해주면 되겠네, 이제. 자,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플러스 2n 그리고 6에서 2 빠지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이것이 바로 n단계에서 사용된 성량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a자가 왜 이럽니까? an이라고 했을 때 n 플러스 1단계에서 사용되는 성량 개수와의 관계가 되어지겠습니다. 하나 빠졌죠? 뭡니까? 초기치. 자, 1단계에서 사용된 성량의 개수는 4개가 되어지겠네요. 우리가 계산한 게 미덥지 못하다면 어떻게 줘야 돼요? 확인 한번 해보는 겁니다. 1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지금 A2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번 예제는 하노이 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수학 도구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하노이 탑이에요. 요게 지금 보면은 폴이 3개가 박혀 있고 원판들이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져 있죠. 어떤 도구냐면 수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추론을 연습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원판들을 요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옮기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뭐 들어서 옮기면 되네 뭐. 그렇죠? 그런데 옮기는데 방법이 있어요. 자, 이동 원칙. 원판을 이동하는 원칙은 첫째, 한 번에 한 개씩만 옮깁니다. 한 번에 한 개만 이동한다. 두 번째 원칙은 작은 것이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요. 항상 작은 원판이 항상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옮기다가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옮기는 방법 한번 좀 볼까요? 자, 이게 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우리 빼내고서 3개만 가지고서 한번 해볼게요. 자, 원판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이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나? 작은 게 옮겨지고 얘 여기다 옮기면 안 되니까 여기로 옮겨야 되겠죠. 그 다음 얘가 옮겨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얘를 여기다 옮겨야 되고 얘를 여기다가 옮긴 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방법과 똑같이 해서 얘를 여기로 옮겨주는 겁니다. 얘를 여기로 옮겨주고 얘를 여기로 옮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를 여기다가 옮기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지금 3개를 가지고 하는데도 이동 횟수가 꽤 많았어요. 그죠? 바로 그 이동 횟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n개의 원판, n개를 이동하는 횟수를 an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n 플러스 1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원판 3개를 옮겨봤는데도 횟수가 꽤 됐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원판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원판을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이 둘 사이의 연관관계를 추론할 수만 있다라면은 따로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횟수를, 이동 횟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조금 전에 3개짜리 했을 때 구조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잘 보면 이 원판이 여기 또는 여기로 옮겨가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장 큰 원판이 먼저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원판이 만일에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아이쿠, 올라가게 되는 거고, 만일에 가장 큰 원판이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을 잘 살펴봤을 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결국 작은 원판들을 옮겨 놓고 가장 큰 원판에 자리를 잡게 한 다음 얘들이 옮겨가면 되겠구나. 그렇죠? 맞나요? 물론 지금 여기 선생님 2개를 한꺼번에 옮겼는데 2개를 한꺼번에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씩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개 가지고 할 때 그렇고 원판이 현재 9개짜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일 큰 원판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위에 있는 이 작은 원판들이 어디론가 먼저 옮겨가야 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이동 원칙에 맞춰갖고 먼저 옮겨갑니다. 그 다음 가장 큰 원판이 자리를 바꾸고 다시 여기 쌓아놨던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오면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그 얘기를 정리하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여기 판때기가 있고 여기에 폴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가장 큰 원판을 우리 빨간색으로 할게요. 가장 큰 원판입니다. 그리고 그 이 위에 작은 원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몇 개? n개. 그쵸? 여기 지금 1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옮기는 방법을 우리 조금 전에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제일 먼저 이 n개의 원판을 이쪽이든 이쪽이든 먼저 옮깁니다. 여기다 옮길까요? 자, 작은 원판을 여기다가 먼저 옮겼어요. 옮기는 횟수 몇 번? 이거라며. AN번.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다 옮겨졌으니까 얘 옮길 수 있겠죠. 자, 큰 원판을 여기로 옮길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몇 번? 1번. 됐나요? 그 다음 다시 여기 쌓아져 있던 이 원판을 여기다가 옮깁니다. 이렇게 몇 번? AN번.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n 플러스 1개입니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개의 원판을 옮기는 방법은 그 이동 횟수는 먼저 작은 것들을 옮긴다. AN번에 걸쳐서 그 다음 가장 큰 거를 옮겨준다. 이동 횟수 1번. 그 다음 다시 이 원판을 여기다 옮겨준다. AN번.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연속된 항 사이의 관계, 즉 수열의 점화식은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초기치에 해당되어지는 조건 하나 더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A1은 얼마입니까? A1은 하나 있을 때 옮기는 거니까 1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처음에 시작은 되게 간단하게 시작을 했는데 쭉 하다가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한 번 듣고 끝내면 절대로 안 돼요. 수능 현장에서도 학교 시험에서도 매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